네, 오늘은 날인 날인 만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 현장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김복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예. 뭐 그 당시에 경기청 산하에 있는 아마 강력 형사들은 거기 지원 안 나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사건 이게 소식 접하고 바로 그 팀장님과 예. 통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화 드렸죠. 아이고 선배님 했더니 벌써 목소리가 울먹울먹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유 선배님 그 축하드립니다. 이제 선배님은 한풀이 하셨습니다. 평생 동안 짐으로 남아서 실패한 형사라고 자책하고 그러셨는데 선배님 진짜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우시더라고요. 또 울으니까 또 둘이서 얘기하다 보니까 또 둘이 한동안 펑펑 울었네요. 강력 사건 그중에서 특히 이 살인 사건 같은 거는 자신이 배당된 거를 해결을 못하고 나오게 되면 그게 가슴속에 아주 쌓여 있어요. 화성 사건이 10사람 아마 더 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을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고 나갔다는 그런 자책감이 엄청나게 하중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화성 사건이 언젠가는 해결이 날 줄 예측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많은 인원이 그 투입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다 이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늘 뭐 이 그 긍정적인 생각 희망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그냥 뭐 풀리려니까 순식간에 툭 풀려버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럼 왜 이 사람을 특정하지 못했을까? 분명한 거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86년 9월부터 91년 4월 사이에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이후에 93년도인가 4년도에 이제 처제를 살해해가지고 예. 구속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이 용의자 군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다를 거 없이 분명히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고 허점을 보였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이게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DNA를 대조하게 된 것은 예. 이 수사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제 전담반이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해결 못한 사건. 사실은 이 화성 사건은 2006년도로 공소시효가 종료됐기 때문에 원래는 붙지 않을 사건이지만 워낙이 큰 사건이니까 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 제보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수사팀에서 이거 지금 보니까 예전에 증거물 보존만 잘 돼 있으면 예. DNA 다시 분석해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더라. 아하. 한 몇 건 했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보냈던 겁니다. 그럼 혹시나 싶어서 보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구차에서 나왔을 겁니다. 아마 그 여중생 그 속옷입니다. 거기서 딱 그 DNA가 나오니까 이거 다른 것도 가능성 있네 해가지고 보내기 시작한 게 지금 3개가 나온 거고요. 나머지도 나머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더 나올 수 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온 DNA 가지고 예. 그 지금 잡혔던 그 이 씨하고 대조해 보니까 딱 맞더라 이거잖아요. 3건만 나왔지만 나머지 6건도 다 이 사람이 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거죠?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명백하게 수사진에서 보는 거는 DNA가 나온 것보다 정확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적어도 5차, 7차, 9차 사건 지금 현재 DNA 나온 거는 명확하다고 수사진은 생각해요. 이춘재가 그 부산 교도소에서 20년 정도 복역?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A급 모범수라고 해요. 한 번의 사건 사고도 없었고. 이 준배가요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무기징역이라는 거는 징역 연한수가 없는 게 무기징역이죠. 예. 종신형이 아니거든요. 한 27년 맥시멈 예. 요 정도면 거의 나오거든요.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놈이 나올 준비를 하느라고 그 안에서 엎드려 있었고. 그 20년 동안 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그게? 원래는 1, 2심에서 사형을 받았었잖아요. 1, 2심에서 사형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면서 무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간다는 희망을 가졌던 걸로 보여요. 야, 그렇다고 20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 와 정말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네. 그렇죠. 저는 아마 이 DNA 세계 이외에도 더 나올 것이다. 이 씨가 아무리 부인을 하고 무피권을 행사해도 벗어날 수 없는 건 딱 하나 있다고 봐요. 매듭입니다. 매듭. 그 매듭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묶은 매듭 네, 말씀입니까? 묶은 매듭. 매듭은 여기 있는 10명을 갖다 끈을 주면서 매듭을 매보라고 시키면 다 다릅니다.
그 매듭에서는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화성 사건 연속으로 벌어진 그때 매듭이 다 같은 매듭이었어요? 다 같은 매듭이었습니다. 다 같은 매듭이었어요. 근데 그 많이 발전했잖아요. 과거보다 수사 기법이라든가 예. 과학 수사라든가 그 예. 80년대 90년대하고 완전 다르니까. 제가 그때 이 작가님한테도 말씀드렸나 그 영화 살인의 추억에 보면 송강호가 현장에 그 족적이 있으니까 작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이렇게 동그랗게 예. 그면서 야 접근 금지 하는데 끝나자마자 경운기가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과학수사의 그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준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과학수사라고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지문하고 족적. 그러니까 그때 과학수사는 완전히 그 지금으로 따지면 원시 시대 수준이죠. 뭐 CCTV도 없고. CCTV는 아예 뭐 그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도 없고요. 지금 3건의 DNA를 확인하고 다듬어 다듬는- 다음에 발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언론이 먼저 알고 들어온 거죠. 뭐 특종이랍시고 뭐 아마 내가 알기에는 채널 A하고 JTBC 쪽에서 눈치를 채고 먼저 보도를 해버리는 바람에 예. 뭐 별 수 없이 이거 브리핑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음. 경찰이 그렇게 이거 가지고 무슨 시간이 있을 때 타이밍 맞춰서 뭐 발표하고 그런 집단 아닙니다. 예. 제발 좀 본인들의 시각으로 이 사물을 보는 그 참 잘못된 거 좀 고쳐야 돼요. 예? 그만큼 예. 그 국민들한테 피해 줬으면 됐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성 지금 연쇄 살인 사건 그 지금 이 씨가 범행 이춘재가 저지른 거 보면 예. 전부 질식사 시킨 거거든요. 맞습니다. 목을 누르거나 아니면 스타킹으로 뒤에서 조른다거나 예, 이렇게 예. 해서 질식사인데 예. 그 청주 처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맨 마지막에는 질식을 시켰습니다만 예. 그 전에는 그 둔기로 머리를 친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압입니다. 이춘배 범행 그 1차부터 10차까지 그 내용을 보면요. 흉기를 들이대서 제압을 한 이후에 완벽한 공간으로 끌고 간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결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옷까지 스타킹이나 뭐 브레이저 끈이나 허리띠나 이런 걸 사용해서 제압을 하고 입에다가는 양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재갈을 물려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한 이후에 성폭행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처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수면제를 먹고 난 다음에 성폭행을 당했죠. 그 이후에 처제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쪼그리고 앉아갖고 엄청 울은 모양이에요. 근데 그 이웃집 등등이 있으니까 그 이춘배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겠죠.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압한 게 이제 둔기였고요. 그때 사망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자신의 아내의 스타킹을 꺼내가지고 예. 그러니까 스타킹의 어떤 특성, 탄성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그 뭐 외국의 미드 드라마 봐도 예. 총으로 죽이는 놈은 총으로만 하고 그럼 칼로 하는 놈은 칼로만 하고 예. 질식은 이 수법을 똑같이 그냥 자기가 쓰는 것만 쓰더라고요. 특화돼 있습니다. 이 액살이라고 그러죠. 맨손으로 손을 이제 목을 졸라서 살해하는 거는 초기에 1, 2차예요. 그 이후로는 피해자의 스타킹, 목도리, 속옷끈, 뭐 스타킹 이런 걸로 스카프 이런 걸로 교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기에는 액살, 범죄는 자꾸 변해가거든요. 나머지는 거의가 교살입니다. 그 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뭐 생식기에 이상한 걸 막 넣었잖아요. 예, 그게 7차 사건입니다. 그거 딱 하나만 있었던 겁니까? 네, 아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까? 이 여성의 중요 부위에다가 장난을 치기 시작하고 이런 거는 이미 3차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3차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여성의 팬티를 벗겨가지고 머리 위에 씌운다거나 그 다음에 뭐 거드를 벗겨가지고 머리에 씌운다거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우산대로 그 우산대 그 손잡이 있잖아요. 그걸로 여성의 중요 부위를 훼손한다거나 그게 쭉 이어지면서 7차 사건 요번에 DNA 나온 그 7차 사건 때 안모씨인데요. 54살 먹은 안모씨였는데 그 경우는 복숭아 2개를 10조각 내가지고 중요 부위에 삽입해줬던 그건 살인의 추억 영화에도 나왔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3차 때부터 이미 이상 징후를 보여서 쭉 내려오는 겁니다. 예. 이 2만 명 넘는 사람을 당시에 조사했고 예. 경찰도 엄청나게 투입됐잖아요. 205만 명이라고 그러죠. 205만 명이요? 예, 이제 그거는
뭐 현장에 투입됐던 전의경 숫자까지 따지고 예. 일일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 뭐 10,000명이 왔다 그러면 내일 또 10,000명이면 20,000명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205만 명이고 또 저처럼 뭐 주력 저 수사팀은 아니더라도 각 경찰서에서 온 형사들 자출들. 지원 나간 사람들도 전부 다 거기 포함됩니다. 그 살인 추억 영화 보면은 예. 점쟁이 데리고 가서 막 현장에 가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내가 최근에 그 마인드헌트라고 저기 뭐 넷플릭스 미드를 봤는데 미국 놈도 똑같더라고요. 심령수사 데리고 가갖고 물어보더라고. 그게 미국하고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전보로 가서 한다 그러면 미신에다가 의존한다고 그러는데 네. 공식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초능력자라고 해가지고 네. 그 공식적으로 수사 시스템이 있기는 있어요? 합니다. 예. 그건 좀 우리도 좀 개발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 나는 예. 얼마나 잡고 싶었으면 저랬을까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 형사들은 그렇습니다. 하도 잡고 싶어서 점이라도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당시 목격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버스 기사. 버스 기사.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사실은 이거는 수사진 사이에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발표를 많이 안 했었어요. 예. 2차 사건하고 3차 사건 사이에 86년 11월 30일입니다. 2차 사건이 86년 10월 20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약 한 달이 채 안 되죠. 한 달이 되네요. 예. 86년 11월 30일 날 예. 어떤 그 김모 씨라는 45살 먹은 여성이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 범인에 의해서 납치됐어요. 낚아챘어요, 범인이. 그래서 밭 가운데를 끌고 가가지고 이제 성폭행했습니다. 묶어놓고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살해하기 직전에 이 여성이 가지고 있던 핸드백 그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 이놈이 성폭행하고 나서 보니까. 그거 백 어쨌냐 하니까 아까 끌려오면서 저쪽에 떨어뜨렸다 하니까 깜깜한 어두운 상태에서 그거 찾으러 간 사이에 이 여성분은 묶인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불빛만 보고 뛴 거예요. 그래서 살은 그 여성이 있어요. 그 여성분을 통해서 사실은 일정 부분 그 이 몽타주에 나왔던 그 인상착의를 확인을 하고 있었어요. 수사진이. 그러다가 7차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복숭아 예. 그 사건 88년 9월 7일 날요. 그 안씨 사건 끝나고 이제 그쪽을 지나던 그 경진운수 버스 기사 강모 씨하고 안내하던 엄양 그 두 사람한테 인상착의를 대조하니까 2차하고 3차 사이에 그 11월 생존자가 30일? 진술한 내용하고 똑같아요. 일치했습니까? 네, 그래서 그 몽타주를 그렸던 거고요. 거기에 나왔던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뭐 얼굴이 갸름하고 키가 작고 뭐 눈이 째지고 이건 다 치우겠습니다. 어깨가 구부정하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부정. 특징이거든요. 난 사실 요번에 부산교도소에 프로파일러 갔는데 어깨가 구부정하답니다. 처벌을 못한다고 해도 예. 본인이 바랬던 가석방은 이제 물 건너간 거네요. 그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죠. 예, 끝난 겁니다. 영원히 살아야겠네요. 예,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만일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예. 가석방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 나이가 환갑이 안 된 나이인데 네. 또 범죄를 합니다. 합니까? 얘는 연쇄살인범이 명백합니다. 제가 볼 때. 연쇄살인범은 살인 그 자체가 삶의 가치예요. 연쇄살인범의 특징이 뭐냐면요. 한 사건을 저지르고 나면 일정 기간 휴직이나 휴직이라는 게 있어요. 쉬는 시간, 쉬는 시간, 냉각기 또는 예. 휴직이라고 불러요. 그 패턴이 뭐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쉬면서 다시 계획해서 또 범행, 또 쉬었다가 또 범행. 근데 그 쉬는 동안에 뭐를 하냐면요. 자기가 살인할 때 그 어떤 그 느낌 같은 거를 반추합니다. 예, 아하. 그걸 막 그 반추하면서 즐기다가 그게 사그러지면 다시 살인으로 나서는 그런 그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긴 경우는 30년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휴지기가. 휴지기는 30년.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놈이 이춘배가 맞다면 무기수로 모범수로 풀려 나왔다면 또 살인을 또 실행했을 범죄를. 겁니다. 근데 당신은 뭐 20대였고 예. 혈기왕성할 때였고 환갑 다 돼서 힘도 없고 할 때 그럼 약자를 노리겠네요. 역시. 약자 놀이죠. 어차피 20대 때도 나이 안 가렸잖아요. 13살짜리에서부터 71세 노파까지 뭐 가리지 않고 여성이라면 공격하고 성폭행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동희 TV 안녕. 수고하세요. 안녕. 고마워요. 예, 3,800분이 함께 하셨네요. 실시간으로. 고맙습니다. 네.